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인생에 큰 고민 중이라 바쁘시더라도 제 사연 좀 들어보시고 한마디만 해주셔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저에게는 3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30살 초반에 만난 여자친구는 누가 봐도 이쁘고 귀여운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30살 넘어서도 귀엽다는 게 참 어색하긴 해도 저에게는 정말 애교 섞여 말하기에 둘이 3년을 사귀면서 큰 다툼 하나 없이 정말 사이좋은 연인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언제 결혼하냐며 말을 많이 했지만 쉽사리 30대를 보내면서 결혼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희 집이랑 여자친구 집안의 차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어머님께서는 식당을 하셔서 일을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택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외동 아들인 저를 키우면서도 두 분 다 여태까지 성실하게 하루로 빠짐없이 일을 하시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오셨고요. 바른 부모님 덕분에 저도 대학만큼은 좋은 곳을 나와서 연봉이 적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경우도 괜찮은 대학교를 졸업하여 기업에 다니고 있고 연봉은 저보다는 조금 적지만 장래가 촉망하였죠. 여자친구와 나이 차이가 3살이 났기에 제가 30대 초반에 여자친구는 28살이었고 여자친구의 집안은 꽤나 잘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들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여자친구는 저를 무척이나 좋아하지만 부모님께 절 소개시키는 걸 아주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나를 좀 싫어할 것 같냐고 물어보니 아버지도 아버지인데 특히 엄마가 좀 심하다고 말끝마다 그 부자 특유의 말투가 있는데 돈 없는 것들 이런 말도 가끔 내뱉을 때마다 옆에서 부끄러울 때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어릴 때는 솔직히 부자도 아니었고 아버지는 배수관 기술자셨고 어머니는 부업하면서 살던 전업주부였다고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물려받은 땅들이 대박이 나서 이렇게 부자가 된 거지 원래부터는 부자가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엄마가 많이 변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고민하지 말고 우리 한참 좋은 시기니까 더 만나다가 진짜 결혼하고 싶을 때 우리끼리 돈 모아서 준비되면 말씀드리고 혹여나 반대하시면 허락해 주실 때까지 우리 힘으로 살 준비를 하자고 말하면서 너네 부모님께 먼저 가서 말씀드리면 결혼 준비 아직 안 되었는데 누가 봐도 가뜩이나 내가 부족한데 돈까지 맞추기 시작하면 관계가 이상해질 것 같고 사이도 나빠질 것 같다며 여자친구를 설득하고 3년 동안 저는 진짜 사귀면서 죽어라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저랑 사귀면서 어느덧 나이가 30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니 부모님께서는 딸인 여자친구에게 매번 선 한 번 보라고 엄청난 압박을 줬나 보더군요. 결국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이미 있다고 말을 하게 되었고 여자친구 부모님들은 그렇게 저를 한 번 보자고 말했지만 여자친구는 우리가 준비되면 그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을 했더니 여자친구 아버님께서는 대견하다며 기다리겠다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머님은 얼마나 모자란 놈이었으면 진작에 보여줬을 남자친구를 아직도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여주냐며 그랬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 말 전달받을 때부터도 저에게는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 나이가 31살이 넘어가니까 아버님께서도 이제는 더 이상 늦으면 너가 아이 낳는데 힘들고 작년에 여자친구의 오빠가 결혼해서 막내딸을 어서 결혼시키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 반 기대 반을 가지고 여자친구 집에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갔었죠. 여자친구의 아버님께서는 제가 훤칠하게 생긴 게 마음에 든다며 우리 딸 언제 데려갈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어머님께서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딸아이를 언제 데려갈 거냐 먼저 물어보는 게 어딨냐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저에게는 뭐 하는 사람인지부터 집안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더니 부모님 가지신 재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는 영 탐탁지 않아 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자 여자친구 아버님은 어머님을 말리시면서 남자가 그래도 여자한테 기대어서 살려고 하는 마음 없이 저렇게 어떻게든 스스로 일어나려 하려 하는 게 어디냐며 그게 대견해서라도 결혼을 시키고 싶다고 주변에 돈 때문에 몰려드는 사기꾼들 보다 보니 딸도 어떤 논팽이가 꼬드겨서 돈만 탐하면 어쩌나 했는데 3년을 넘도록 니들 스스로가 서로 결혼하려고 돈 모았다는 부분에서 이미 합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니 둘이 결혼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옆에서 어머님이 화가 치밀어 오른 얼굴이었지만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쩔 수가 없었는지 참는 분위기였고요. 여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엄마가 좀 성격이 괄괄해서 그렇다고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여자친구 탓이겠습니까? 얼마 뒤 저희 집에 여자친구랑 인사를 드렸고 저희 부모님은 아주 참한 아가씨가 왔다며 너무나도 좋아하셨죠. 그렇게 양가의 허락을 받아내고 구체적으로 상견례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망의 상견례가 다가왔고 저는 엄청 긴장한 채로 상견례 모임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상견례 장소로 잡은 장소는 방이 여러 개 존재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받지 않은 조용한 일식집 잡았습니다. 저는 예약한 방 안으로 들어서자 저랑 엄마는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리에 앉지 못하고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아버지가 넋을 놓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앞을 따라서 쳐다보니 예비장모의 얼굴 또한 새하얗게 질려서 몸을 벌벌 떨기 시작하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눈치를 챌 만큼 이상한 행동이었는데 아버지는 이내 표정 관리를 하시고는 반갑다며 하고는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이서 아는 사이시냐고 여쭤봤지만 아버지께서는 내가 좀 잘못 본 것 같다고 말을 하였으나 예비장모의 태도가 그게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 뒤로 두 사람 다 말을 안 하려고 하니 상견례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원래 장모 성격이면 쥐잡듯이 노려볼 줄 알았는데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안 쳐다보고 오히려 여기 음식이 별로다라며 꽤나 혼잣말로 횡설수설 말하고 있고 모두가 그걸 느끼고 있으니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날 그렇게 있다가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풀어야 할 문제가 있으신 걸로 보인다며 오늘 말로 길게 나누기 힘들 것 같으니 집에 각자 돌아가서 상의해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자며 일어나셨습니다. 그 뒤에 저희도 아버지께 대체 무슨 일이시냐고 보니까 예비 장모랑 아는 눈치시던데 왜 그러시냐 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사실 3년 전에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여자 손님을 태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3년 전에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여자 손님을 태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도 늦었고 술에 취한 여자 손님은 택시에 타자마자 아버지에게 대뜸 반말과 욕설을 하며 어딘가로 가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운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며 자기를 지금 납치하려는 거냐며 왜 이상한 길로 가느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억울하다고 이 길이 손님이 말하신 목적지로 가는 빠른 길이라며 여기로 왔다니까 끝까지 욕설을 퍼부으며 심지어 구둣발로 아버지의 좌석을 계속 차고 손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계속 때렸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여자라서 어떻게 때리지도 못하고 손님이다 보니 꾹꾹 참다가 그냥 내려달라고 손님이 지금 너무 많이 취하셔서 제가 데려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바로 또 쌍욕을 하더니 네가 지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알아? 내가 너 인생 제대로 망가뜨려 줄 거야. 라고 소리를 떵떵 지르더니 경찰에 아버지를 납치 미수 행동으로 신고했다더군요. 그날 아버지는 택시 운전도 못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얼마 안 가서 고소장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일은 저희 가족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억울해하시면서 울음까지 터뜨리시곤 나름 정직하게 택시 일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하지도 않은 일로 고소를 당했다고 그 여자의 목적은 그저 아버지를 괴롭히는 데 있었는지 그 고소를 당하면서도 변호사만 받지 고소한 당사자는 피해자라고 아버지가 얼굴도 못 봤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조사하면서 블랙박스의 결과 아버지의 무죄가 밝혀졌으나 그 수사기간 동안 계속해서 경찰서를 오가며 조사를 받고 진술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너덜너덜해졌던 거죠. 그 후로 2달간은 아버지는 일도 안 나가시고 쉬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신과까지도 다니시며 우울증 증세까지 오셨었기에 저는 지금 어떤 여자인지 그 무개념스러운 여자 얼굴 좀 꼭 좀 보고 싶었는데 그 미친 여자가 바로 예비장모일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아버지께서는 장모 그년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진 것도 그때서야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엄마한테 물어봐도 당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를 따로 불러내서 사실대로 모두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내 아버지한테 일어난 일 기억하냐니까 여자친구는 잘 알고 있다고 하였고 내가 그때 아버지 사건으로 나 역시 엄청 힘들어하며 걱정한 거 그 원인의 당사자가 바로 너희 엄마라고 하니까 여자친구도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먹어서인지 말을 더듬더군요.
여자친구는 그럴 리가 없다고 애써 부정해 보였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오늘 우리 아버지가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보여준 이상한 행동들에 대한 해명이 될 리 없었으니까요. 엄마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자기도 진작에 알았을 텐데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하길래 저는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시지만 정말 악질적이었다고, 돈 많으시다고 변호사 하나 사서 사람을 괴롭히시냐고, 진짜 너무하다고 했더니 여자친구도 자기도 한번 알아보겠다며 엄마 말도 한번 들어보겠다고 집으로 돌아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 집으로 찾아갔더니 여자친구의 아버님, 어머님과 여자친구가 다 그 자리에 있더군요. 어머님은 저를 보고는 시선을 회피하였고 아버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듣자니 내 아내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던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자초지종을 이야기 좀 해달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제가 알던 그대로 말을 하자 계속 중간중간마다 예비 장모가 저의 말을 끊으면서 그 택시기사가 자기 몸에 먼저 손을 댔다고 우기더군요. 저도 순간적으로 참다가 화가 치밀어 올라 말했습니다. 저 지금 엄청 화가 나지만 여자친구 때문에 꾹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 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명예 망가뜨리지 마시고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한 짓거리 그대로 블랙박스에 다 있었고 경찰에서조차 당신이 무고하게 한 거 다 밝혀졌고 단지 괴롭히고 싶어서 한 짓거리라면서 왜 계속 우리 아버지를 욕되게 합니까? 라고 하니 예비장모는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치더군요. 저런 놈들과 얽히면 집안 분위기만 더러워지지. 이래서 천한 것들이랑 얽히면 절대 안 돼. 격이 맞아야지 원. 이라고 했고 그로 인해 분위기 또한 흐려지자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혹시 그날 블랙박스가 남아있다면 좀 볼 수 있냐고 하더군요. 결국 저희 아버지께 연락을 해서 대충 설명을 드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와봤는데 그걸 보자마자 갑자기 아버님이 어머님의 뺨을 인정사정 없이 후려 갈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저랑 여자친구조차 말리지도 못했어요. 알고 봤더니 영상 속에 제가 말한 내용들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날 술에 취해서 상간남과 통화하면서 갔던 거였죠. 그리고 간간히 저희 아버지께 욕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그 택시의 목적지도 사실 집이 아니라 상간남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결국 대반전 속에 그 여자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아버지와 이혼을 하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문제는 저랑 여자친구죠. 일이 어찌되었든 저희 가족 때문에 여자친구 가족은 아버님이 이혼 절차에 들어갔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게 너무 애매해졌습니다. 여자친구 아버지께서는 괜찮다며 오히려 모르고 살았으면 더 큰 문제였을 거라고 하시는데 저와 여자친구가 지금 불편하네요. 지금 아버지께서는 괜히 나 때문에 상황이 좀 복잡해진 것 같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끝까지 모른 척 내가 한 번 더 참을 거라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몸이 너무 약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몸무게 미달로 태어나서 병원에서는 살기가 힘들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랑 남편이랑은 항상 아들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새벽 안 가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저희 남편은 교직에 있었고 저는 약사입니다. 제가 아무리 의약품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남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지 항상 병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아이를 낳고 난 이후부터는 저희 부부 생활이 완전히 아들 위주로 돌아갔으니까요. 그러나 다행히도 점차 아들이 건강이 좀 나아지기 시작했죠. 아들이 8살 무렵부터는 잔병 치레도 없어지게 되었고 어릴 때부터 몸을 어떻게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조금씩 시작하게 된 운동들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제 아들은 또래들에 비해서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저희 부부가 바랬던 건 오로지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이 건강히 자라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점차 자라면서 공부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게 태어나서 그랬던 건지 어릴 때부터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아서 자신의 꿈은 의사라며 의대까지 목표로 잡고 진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외동아들이 오래 살기 힘들 거라 했던 아들이 건강하게 의사까지 되었으니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을 정도로 정말 행복했었죠. 하지만 의사의 삶이라는 게 정말 힘들 듯이 아들은 병원에서 얼굴 한번 보기 힘들 정도로 바빠졌고 대학생 시절부터 바쁜 아들이 병원에 갇혀 살다시피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가끔씩 아들을 볼 때마다 제대로 된 연애는 하고 다니는 건지 물어보는 게 다였습니다. 자신의 말로는 주변에서 소개를 받아 한두 번씩 만나곤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바빠서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여자를 만나도 오래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러면서 동료 의사를 만나기에는 뭔가 민망하게 되게 싫다며 쑥스러워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전문의가 되고 나서 저희에게 자신보다 2살 어린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아들에게 어디서 만나냐고 하니까 그냥 친구 소개로 소개팅받게 되었다고 하며 조금 얼버무리며 말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즘 카카오톡 모임방에서 만난 여자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한두 번씩 소개받고 더 이상 소개받을 데가 없기도 하고 그런다고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뭔가 조건만 따지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심할 때 모임방에서 틈틈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지 못한 마음이 맞는 여자가 생겼다는 게 바로 예비 며느리라는 거죠. 아들 아이가 어느새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라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기도 했고 어떻게 되었든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직업이 공무원이면 나쁘지도 않았고 아들이 어련히 좋아하면 그런가 싶었어요. 예비 며느리 집안의 부모님들은 고위공직자라고 하더군요. 집안도 나쁘지 않으니까 저희 보고 어떻냐는 아들의 말에 그 집안에 인사를 드린 것이냐고 하니까 이미 드렸다며 자기를 너무 좋아해 준다고 하길래 그래서 결혼을 저희도 서둘렀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저희 집을 찾아오고 이것저것 이야기도 나누는데 저희 앞이라 쑥스러워서 그런 건지 예비 며느리가 말을 아끼고 아들이 대부분 대답을 다 하더군요. 나이가 든 제 눈으로 봐도 요즘 애들 중에서도 눈길이 갈 정도로 참 예쁜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괜찮은 아이가 여태 시집을 안 간 것도 신기했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자 남편은 저에게 아유 그럼 우리 아들 민기도 여태 장가를 안 갔는데 누가 누구 보고 이야기해. 나는 말에 넘어갔었죠. 그 후 상견례하고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다니며 혼수와 예물들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며느리와 백화점을 돌고 있었는데 우연히 저희 약국에 자주 찾아오시는 단골 여자 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단골 여자 손님은 제 친구의 지인이기도 했고 또한 저희 약국이 그 여자 손님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가까웠기에 제 친구의 소개로 저희 약국에 자주 들러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자 손님은 서로 반갑다며 인사를 나누다가 여기 어쩐 일이냐는 말에 저는 저희 아들이 이제서야 드디어 결혼하기로 해서 이렇게 예비 며느리랑 혼수랑 예물을 보러 왔다고 말했고 말한 김에 저희 예비 며느리를 그 여자 손님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희 예비 며느리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란 얼굴로 예비 며느리를 한참을 뚫어져라 보더군요. 그러면서 예비 며느리에게 혹시 언니나 여동생이 있냐고 물어보자 예비 며느리는 궁금한 표정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다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여자 손님은 또 질문으로 부모님은 혹시 무슨 일을 하시느냐고 물어보았고 제가 두 분 다 공직에 계신다며 대신 대답을 해드리면서 여자 손님에게 반대로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그 여자 손님은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음에 또 보자면서 그 자리를 다급하게 떠나시더군요. 그때부터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말하길 꺼려하는 듯한 태도였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는 저에게 말하길 아들이 결혼을 한다길래 마침 오늘 백화점에서 만났다고 하는 친구 통해서 들었다고 말을 하길래 안 그래도 곧 청첩장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맞아. 낮에 그 단골 여자 손님분 만나서 그분 통해서 먼저 이야기 들었구나 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친구는 저에게 혹시 며느리 될 아이 사진 좀 볼 수 없냐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불안한 느낌이 확 오더군요.
아무래도 그분이 우리 며느리를 보더니 깜짝 놀란 듯 하면서 별로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갑자기 화가 난 듯 나가버리셨는데 그게 안 그래도 신경 쓰였다고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냐고 하니까 자기도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조심스러워서 그러니 며느리가 될 아이 사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며느리 사진들을 구해 친구에게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자 한참 뒤에 내일 꼭 좀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날 혼자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자기 핸드폰 속에 담겨있는 이미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웨딩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 예비 며느리가 신부 복장을 하고 아주 화사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리고 당연히 그 옆에 있던 남자는 저희 아들이 아니라 다른 남자였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당황하여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되묻자 제 가게 단골 여자 손님인 친구인 지인과 친구가 아는 사람 아들의 결혼식 사진이었다고 하네요. 그 단골 여자 손님은 최근 저희 예비 며느리를 보고는 아무리 봐도 그때 결혼식 갔을 때 봤었던 신부 같다고 했고 닮아도 너무 닮았다는 말과 함께 특히 부모님이 공직자라는 건 그때 그 결혼식 가서 얼핏 들어서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혹시나 자기가 잘못 봤나 해서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했었고 친구는 저에게 사진까지 받아서 본 것이었죠. 특히 신부 가족 사진 속에 있던 신부 측 부모의 얼굴은 상견례 때 보았던 예비 사돈의 얼굴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나도 당황스러웠기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오게 했고 남편과 저는 그 사진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자 아들도 엄청 당황하더군요.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니까 아들은 자기도 지금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하며 저희 앞에서 예비 며느리에게 바로 전화를 걸자 예비 며느리는 아주 담담하게 전화를 받더군요. 그렇게 예비 며느리는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아들은 찾아온 예비 며느리를 보자마자 너 왜 결혼한 거 숨겼냐니까 한참 대답이 없던 예비 며느리가 힘들게 입을 열게 되었고 하는 첫마디가 결국은 알게 되었구나 라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당장 설명해보라고 하니 예비 며느리는 그냥 결혼했었다가 서로 안 맞아서 몇 달 안 살고 헤어진 것뿐이라고 혼인신고도 안 했고 3달도 같이 안 살았기에 이혼 경력도 없다며 그런 걸로 자기는 이혼녀 딱지 붙이기도 싫다고 솔직히 몰랐으면 그냥 결혼해서 잘 살았을 거 아니냐며 갑자기 뻔뻔하게 대답하는 예비 며느리를 보고 있으니 진짜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두 말 없이 저는 예비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 인간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저에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당신들 아들이 이상한 여자 만나서 3달도 안 되어서 이혼했다면 거기다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주변에 결혼했다고 말 안 한 것뿐이라며 그런 걸로 뭐라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흥분을 하며 말하는데 이건 뭐 저희가 마치 이런 사소한 일을 못 받아들이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사돈에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이 결혼 절대 못 시킵니다. 지금 보니 당신들이나 예비 며느리나 인성이 더 문제일 것 같네요. 오히려 이런 게 걸려서 미안해 하기는커녕 뻔뻔하게 나오는 게 뭡니까? 사과부터 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라고 하니 사과하면 받아줄 거냐고 비아냥거리길래 저는 더 이상 말조차도 섞기 싫어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더 어처구니 없던 건 저희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만난 시점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글쎄 예비 며느리는 당시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같은 집에 살던 기간에 저희 아들을 만나서 처녀 행사를 했었다는 거죠. 그걸 알고서 따지니 인연이 한다는 소리가 어차피 그때 둘의 사이는 진작에 끝나 있었고 서로 언제 나가니 많이 했었던 기간이었던지라 그리 흠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을 하지 왜 우리 아들한테는 처녀 행사했냐고 하니까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진짜 구질구질하게 짜증나네요. 어차피 저희 둘 결혼도 안 할 건데 지금 와서 그런 걸로 따지면 뭐 하자는 겁니까? 제게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인간 같지 못한 짐승이랑은 더 이상 말을 섞어서는 좋을 게 없다 싶어서 그냥 결혼을 깨자고 말하니 인간들은 다시 연락이 와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파기한 거니 혼수 예단한다고 나갔던 돈들을 전부 물려달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일단 알겠다고 말하곤 민사소송으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렇게 사돈과 예비 며느리가 될 뻔한 인간에게 소송장이 날아가니 난리가 났었죠. 그제서야 다시 전화가 와서는 직장이 시끄러워지니까 이것 빨리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성질을 내는 그들에게 저는 덤덤하게 말해줬어요. 우리는 명백히 결혼 사기를 당했고 이걸로 형사소송까지 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렇게 민사로 위로금이라도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냥 그 위약금들이나 혼수한다고 쓴 돈들 안 돌려받겠다고 말하며 제발 좀 고소 좀 취하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우린 받을 건 다 받아야겠다고 계속 똑같이 말을 하자 저희 집을 이젠 직접 찾아와서는 자기 딸 이러다가 결혼 못하겠다며 돈 지금이라도 당장 줄 테니까 제발 취소해달라는 그 사돈 얼굴을 보고 있으니 욕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 사돈에게 어디 또 사기를 치려고 그러냐고 우리가 지금 돈 때문에 이렇게 악착같이 소송하는 것 같냐며 그냥 평생 반성하고 살라고 앞으로 계속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는 그 이후로도 소송장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듣기로는 그것 때문에 끝내 예비 며느리는 직장의 평판이 아주 최악으로 떨어졌다고 하고 또한 그 사돈 인간 우리 아들한테는 예비 장인이 될 뻔했던 사람도 더러운 소리 더 이상 듣기 싫다며 일찍이 은퇴를 해버렸다네요. 거기다 마침 예비 장모가 될 뻔했던 여자도 마침 승진이 되냐 안 되냐 하는 중요한 기로였었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서 승진이 안 되었다는 소문도 듣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나마 속이 좀 시원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그 이후로도 소심해져서 한동안 여자 소개도 안 받고 있는데 세상에 이해 못할 사람들이 많은 줄은 알았지만 이건 좀 너무 선 넘지 않았나 싶네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랄게요.